도대체 한국인들은 정체가 뭡니까? 제발 우리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지난달 일본 도쿄의 농림수산성 본청 앞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소위 엘리트라 자부하던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서 온 평범한 차림의 노신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비굴하게 손을 맞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15년 전 자신들이 종자도둑이라며 내쫓았던 한국인을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며 구걸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 외신이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딸기를 먹을 때마다 일본에 엄청난 돈을 상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우리나라 마트에서 팔리던 딸기의 90% 이상은 육보나 장이 같은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태도는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종자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우리 것을 쓰는 대가로 매년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죠. 일본 종자 기업들은 우리 농가에 들이닥쳐 마치 빚쟁이처럼 굴었습니다. 이 딸기 한 알에 우리 기술이 들어갔으니 매출의 상당 부분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자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일본 정부는 작심한 듯 한국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농림수산성의 한 고위 관료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초과학이 전무한 나라다. 그들이 딸기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꼴이다. 심지어 일본의 유력 일간지들은 한국 농민들을 종자도둑으로 묘사하는 사파까지 실어가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피땀 흘려 키운 딸기를 팔아도 정작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돈의 대부분은 일본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일본 품종을 안 쓰면 딸기 농사 자체를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충남농업기술원의 한 작은 연구소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 박사는 일본 관료들의 비아냥을 TV로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의 종자 식민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본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우리 딸기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나. 김 박사는 그날로 연구소 구석에 야전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품종 개발에는 수십억의 예산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조차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당신 혼자서 어떻게 이기겠냐며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국 8도의 산과 들을 누비며 우리나라 기후에 최적화된 토종 야생 딸기를 찾기 위해 신발 밑창이 다 닳도록 걸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싹을 틔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딸기는 달콤하지만 추위에 약하고 쉽게 물러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우리 토종 종자의 강인함에 일본 종자의 당도를 결합하는 마법 같은 배합 비율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7년 동안 무려 3,000번이 넘는 인공수분을 시도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짓무르고 눈이 침침해져 돋보기를 써야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종자 기업들이 이 비밀스러운 연구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자 품종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비웃음을 흘리며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소에 위장 취업을 시도하거나 연구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일본 기업 관계자가 김 박사를 찾아와 거액의 수표를 내밀며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를 중단하고 우리 회사 고문으로 오십시오. 당신이 평생 벌 돈의 10배를 주겠습니다.
김 박사는 그 수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며 호통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당신네 더러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장 내 연구실에서 나가라. 이후 일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본은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에 한국을 제소하겠다며 전방위적인 외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종자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무단 복제를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었죠. 이 때문에 연구 예산이 동결되고 연구소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는 사비를 털어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는 오직 하나, 우리 딸기 설양을 완성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 농민들은 평생 일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차라리 내가 쓰러질지언정 씨앗은 포기 못한다. 운명의 2005년 겨울 유난히도 혹독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일본 품종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들은 비상사태였습니다. 딸기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하얗게 얼어 죽거나 상품 가치를 잃고 물러 터졌습니다. 농민들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김 박사의 시험 재배 단지만은 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 속에서도 초록색 잎사귀 사이로 눈부시게 붉은 딸기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 설양이었습니다. 설양은 기존 일본 품종보다 크기는 2배나 컸고 향기는 온 동네를 진동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육질 덕분에 손으로 꽉 쥐어도 터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자랑했습니다. 설양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농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기술로 만든 딸기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농민도 있었습니다. 설양은 보급 첫 해부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품종보다 수확량이 많으니 농가 소득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일본에 주던 로열티가 사라지니 농민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단 5년 만에 한국 딸기 시장의 점유율 80%를 설양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종자 기업들은 경악했습니다. 자기들이 30년 넘게 지배하던 한국 시장이 단 한 명의 연구원이 만든 씨앗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딸기가 해외로 수출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비열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압력을 넣어 한국 딸기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형 마트들은 갑자기 한국 딸기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딸기를 보며 우리 농민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근본 없는 한국 딸기의 몰락. 당연한 결과다. 역시 세계 최고는 일본 딸기뿐이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 한국 딸기만의 압도적인 맛이었습니다. 당시 홍콩의 최고급 호텔 체인을 운영하던 회장이 우연히 가짜 뉴스에 속아 폐기될 뻔한 한국 딸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한 입을 먹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맛은 내 평생 처음이다. 일본산 딸기는 이 딸기에 비하면 설탕물에 담근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다. 그는 즉시 일본 기업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 농가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과일 유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어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한국 딸기는 이제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최후의 수단으로 특허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설양의 유전자가 일본 종자와 유사하다며 국제법원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우리 연구진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김 박사는 법정에 서서 일본 변호사들의 날선 공격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종자 데이터를 훔친 증거가 여기 있다며 조작된 문서를 들이미는 일본 측의 파렴치함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김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 딸기 속에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토양의 기운과 우리 연구원들의 눈물이 섞여 있다. 당신들의 거짓 서류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딸기의 수출 대금을 동결시키며 우리 농가를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함께 우리 딸기 사주기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농민들은 재판 비용을 보태겠다며 쌈짓돈을 모아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일본의 침략에 맞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법원은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서량은 일본 종자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유전자 구조를 가진 독립된 품종이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완벽한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진 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로열티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딸기에 밀려 일본산 딸기 수출액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농민들은 정부를 원망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저렇게 훌륭한 품종을 만들어 농민들을 살리는데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관료들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자국 농민들에게 버림받은 일본 정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박사와 연구진은 서량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비밀 병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인들의 상상조차 불허하는 거대 딸기 킹스베리였습니다. 성인 주먹만한 크기의 당도는 일반 딸기의 2배가 넘는 이 괴물 같은 딸기가 세상에 나오자 일본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최고급 명품 딸기들이 킹스베리 옆에서는 초라한 들딸기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의 부유층들조차 자국 딸기를 외면하고 한국산 킹스베리를 구하기 위해 암거래 시장까지 뒤지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일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일본의 유명 셰프가 TV쇼에 나와 한국 킹스베리를 맛본 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졌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경지에 올랐다. 이 방송은 일본 전역에 충격을 안겼고 일본 정부는 급히 해당 영상을 삭제하며 여론 조작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디저트 카페와 고급 호텔들이 한국 딸기를 쓰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어제의 포식자가 오늘의 먹잇감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 우리를 도둑이라 부르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 무릎을 꿇고 로열티를 낼 테니 제발 종자 좀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비굴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연구진이 그들에게 어떤 처절한 복수를 안겨주었는지 그 뒷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경부터 일본의 딸기 농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며 로열티를 챙겨주던 일본 토종 품종들이 갑자기 시들시들 말라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상 이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역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들이 검게 변하며 썩어 들어가는 탄저병 변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백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과학자들은 절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일본 품종의 유전적 한계가 온 것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 근친 교배를 반복하며 당도에만 치중한 나머지 식물 본연의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것이죠. 일본의 딸기 산업이 통째로 멸종할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농민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품종이 다 죽어나가는 그 옆 동네에서 한국의 서량과 킹스베리는 여전히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종자들은 김 박사가 7년 넘게 혹한의 추위와 거친 토양에서 단련시킨 야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변종 바이러스 따위는 한국 딸기에게는 한낱 감기 수준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존심이라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일본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사절단을 구성해 한국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불과 15년 전 우리 연구원들을 종자 도둑이라 비난하며 문전박대했던 바로 그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 박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국의 서량 종자를 일본에 수출해 주십시오. 로열티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김 박사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5년 전 당신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을요. 우리 딸기를 쓰레기라고 부르고 우리 연구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국제재판까지 끌고 갔던 그 시절 말입니다. 일본 관료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는 서류 한 장을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종자를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이름으로 과거 한국 농민들에게 가했던 종자 갑질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십시오. 둘째,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딸기 종자의 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시하십시오. 셋째, 우리가 일본에 주는 종자의 이름은 반드시 한국어 그대로 서량과 킹스베리로 표기해야 합니다. 일본 관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일본 마트에서 딸기가 사라지고 디저트 산업이 붕괴하면 정권이 무너질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일본 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NHK 뉴스에 나온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의 고개 숙인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방송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일본의 최고급 호텔 식탁에는 이제 한국의 서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 딸기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달고 단단한 딸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우리가 먹던 일본 딸기는 그저 물 섞인 설탕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식가는 잡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딸기를 맛보는 것은 마치 봄의 정령을 삼키는 것과 같다. 일본은 기술의 정점에서 자만했지만 한국은 그 아래에서 땅의 진심을 읽었다.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성에서 졌다. 이 글은 일본 전역에 공유되며 일본인들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일본 농민들이 한국 종자를 구하기 위해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우리 연구소에 편지를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동의 부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디저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킹스베리였습니다.
그는 한국 딸기 한 알을 먹고는 그 자리에서 10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통째로 이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중동 시장마저 한국 딸기 씨앗 하나의 통째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딸기가 자라고 그 딸기를 먹으며 전 세계 부호들이 코리아 판타스틱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농업 강국이라 자부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셰프들도 이제는 한국산 딸기가 없으면 요리를 완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앞 카페에서는 한국 딸기 타르트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가든 파티에서도 일본산 딸기 대신 한국의 킹스베리가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한국 딸기였다는 비화가 알려지면서 영국 전역에 한국 딸기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입니다. 우리를 도둑이라 비웃고 약탈하려 했던 자들은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구실을 지키며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땅을 사랑하고 우리 기술을 믿으면 세상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 흙을 만지고 종자를 개량하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킨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협력했다면 지금처럼 처참하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종자 전쟁의 승자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딸기를 넘어 포도, 사과, 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과일 시장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던 샤인머스켓 시장마저 이제는 한국산이 더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마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민족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한 뿌리를 내리고 더 화려한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의 씨앗 주권을 지켜낸 김 박사와 수많은 연구원들의 노고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딸기 품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딸기는 우리 한국의 것이다. 이 위대한 맛은 오직 한국인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로열티를 걱정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에게 로열티를 내며 우리의 기술을 배워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뜨거운 일입니까? 이 영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빛내고 계신 모든 분께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 진심이 통했기에 오늘의 이 찬란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랑스러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모일 때 일본은 다시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작지만 우리의 기술 영토는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연구원들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제2의 제3의 서량이 탄생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통쾌하고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만세!